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메스타 조성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고등수학 1시노트 4단원에 있는 집합과 명제 51번부터 60번까지 문제풀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1번 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의 전체 신입사원 200명 중에서 소방안전교육 받은 사람, 심폐소생술 받은 사람, 교육 모두 안 받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걸 보시면 되겠죠. 심폐소생술 교육만을 받은 사원의 수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선은 여기서 소방안전 교육받은 사람을 A, 소방안전 교육받은 사람 A,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은 B라는 집합으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심폐소생술 교육만을 받았다. 자, 이 말인즉슨 N B-A를 구해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나는 적절은 B의 원소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 의 원소의 개수를 빼시면 됩니다. 순서를 이상하게 써놨네요. B 교집합 A로 상관은 없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니까, B의 원소 구하려고 하시고요, A 교집합 B의 원소 구하려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심폐소생술 교육받은 사람 115명이라고 이미 나왔죠. 자, 그럼 얘는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뭐 남았어요? A 교집합 B의 원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교집합 B의 원소는 어떻게 찾을 것이냐? 자, 그건 A의 원소의 합 더하기 B의 원소 마이너스 N A 합집합 B로 구하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 A 알아 몰라? 알아요. 120명이라고 돼 있어요. B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115명이에요. 선생님, 근데 A 합집합 B가 안 나왔습니다. 자, A 합집합 B는 어떻게 구해요? 당연히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만 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집합은 200명이니까 200 하시고, 그 다음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아무 교육도 안 받은 사람일 테니까요, 여기 17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만 계산해 주시게 되면요, 235에서 마이너스, 요거 둘 빼시면요 183이니까 빼셔서 63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3이란다. 52가 나오죠. 5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52까지 집어넣으신 다음에요, 115-52 해주시면요, 정답은 63이 구하고자 했던 겁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되셨죠?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문제에서 어느 한 지역만 방문한 학생의 최대값을 그리고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두겠다. 자, 한 지역만 방문한 학생의 최대값과 최소값.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한 지역만 방문했다라는 건 약간, 지금 볼게요. 지역 A가 있고 지역 B가 있네요. 그러면 약간 그림상으로는 이런 느낌 아닐까요? A 지역 방문한 집합, B 지역 방문한 사람들의 집합이 있는데, 한 지역만인 거면 약간 이렇게 색칠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는 이렇게 봐드릴 수 있죠? 어떻게?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빼면 되잖아요. 이거 괜찮나요? 그래서 요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자, 전체 학생이 일단은 30명이기 때문에 30명에서 A를 방문한 학생이 17명, B를 방문한 학생이 15명이라고 하자. 이 학급 학생 중에서 A, B 중 어느 한 지역만을 방문한 학생을 해보자.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선은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얘입니다. 그러면 N A 합집합 B에서 뺍니다. N A 교비라는 것도 또 바꿀 수 있어요. 자, 즉 N A 더하기 N B 마이너스 N A 합집합 B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거 풀어주시게 되면은 2 곱하기 N A 합집합 B에다가 마이너스 N A 마이너스 N B인 거예요. 그러면 NA랑 NB는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NA랑 NB는 저기다 숫자를 씁시다. A를 방문한 학생이 17명이니까요, 이거 17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B를 방문한 학생이 15명, 15 가져다 쓰십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값은 2 곱하기 N A 합집합 B 마이너스 32인 거예요. 자, 이 녀석의 지금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건데, 자, 생각해보시면 여러분들 어차피 변하는 건 얘밖에 없어요. A 합집합 B의 원소 맞나요? 자, 그러므로 A 합집합 B의 원소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A 합집합 B는 일단은 A를 방문한 학생이 17명, 그리고 B를 방문한 학생이 15명이니까 일단 최소한 17보다는 크거나 같을 겁니다.
이건 동의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최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면, 그렇죠, 당연히 전교생이란다, 어느 학급 전체 인원까지가 이제 맥시멈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A 합집합 B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므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2 곱하기 얘의 최대값은, 자, 첫 번째는 A 합집합 B가 가장 최대인 30이라고 생각하시면요, 60-32니까 28이 나오겠고, 다음에는 A 합 B가 가장 작은 17이라고 생각한다면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둘을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5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게 뭐인지를 다시 한번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53번입니다. 53번을 보시면은 지금 1차 분류된 환자의 수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1차 분류가 되려면은, 병원 당국은 고열과 기침 증세가 동시에 있거나 고열과 목촉증이 동시에 있는 환자를 1차로 분류하려고 한다. 자, 고열과 기침 동시에 있거나요, 혹은 고열과 목통증입니다. 그러면 이거 좀 분류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자, 90명의 환자는 일단 고열, 기침, 목통증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증세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열이라는 걸 제가 A라고 두겠고요, 그 다음에 기침을 B, 그 다음에 목통증을 C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시면요, 우선 고열 증세 있는 사람은 45명, 그리고 기침 증세 있는 사람은 37명, 그리고 목통증 있는 사람은 29명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기침과 목통증이 있는 사람, 즉 비교집합 C, 이 사람은 6명으로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찾고 싶은 거는 고열과 기침, 즉 A 교집합 B, 자, N A 교집합 B와, 그리고 고열과 목통증이 동시에 있는, 자, 고열과 목통증은 N A 교 C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분류를 하려고 하는데, 자, 이걸 그냥 생으로 그냥 더해버려. 예를 들어 이거 17이고 요거 14야. 그래서 답 31이라고 할 거야? 그건 아니겠죠? 자, 이럴 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A 교집합 B이면서 A 교집합 C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통인 사람은 한번 빼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림으로 좀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구하고 싶은 거는 A 교집합 B, 여기 인원이랑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C, 여기 있는 인원입니다. 근데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A, B, C의 교집합이. 그러므로 구하려고 할 때는 꼭 이 사이에 있는 건 한 번은 빼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어쨌든 하고 싶은 게 뭐냐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뭐냐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세 집합이 있을 때 우리 당연하게도 알고 있는 거, N, A 합, B 합, C라는 녀석은, 자, 식 써볼게요. 식 썼습니다. 자,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이 식이에요. 집합 3개 있을 때 할 수 있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숫자를 좀 집어넣어 보면서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A 합집합, B 합집합, C 원소의 개수 몇 개야? 그쵸, 90이죠. 지금 환자가 증상이 적어도 하나 있기 때문에요, 요거 바깥에 있는 건 없어요. 바깥에 원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얘는 알고 있어. 얘 그냥 동그라미 한번 칩시다. 그리고 A 알아, B 알아, 그리고 C 알아. 심지어는 B 교집합 C도 알아. 그러면 내가 다 알고 있으면 그 알고 있는 값들을 다 우변으로 넘기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값들을 좌변으로 넘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모르는 값들 다 넘기시면요, 모르는 값들이 A 교집합 B 더하기 A 교집합 C 마이너스 A교 B교 C인 겁니다. 야, 근데 봐봐, 내가 모르는 것들만 한쪽으로 모아놨더니 그게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거 아니야? A교집합 B랑 A교집합 C 마이너스 NA교 B교 C. 그래서 그것만 그냥 계산하면 끝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NA 뭐야? 45 더하기 37 더하기 29,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일단 90부터 넘어와서 마이너스 9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교 C도 6이니까 마이너스 6까지 해주셔서 이거 계산해 주시게 되면요, 1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15였다라는 거, 이렇게 찾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얼떨결에 그냥 구하고자 하는 게 식에서 필요한 모르는 부분들만 모아놓으면 되는 거였네. 자, 됐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에 54번입니다. 지금 이 집합의 활용이라고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X라고 하는 녀석은 X 더하기 Y를 원소로 합니다. 근데 X는 A의 원소, Y는 B의 원소입니다. 그리고 X의 원소의 개수가 10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자, 자연수 A의 최대값이니까 A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나 보다. 자, 그러면 생각합니다. 지금 A의 원소가 1, 2, 3, 4 A, 그리고 B의 원소가 1, 3, 5니까 X가 될 수 있는 원소 다 나열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A의 원소에서 하나 갖고 오고 B의 원소에서 하나 갖고 와서 더해. 자, 그럼 더해주시면요, 자, 2 더하기 2가 있고, 자, 1이랑 1, 1이랑 3, 1이랑 5 다 더할 겁니다. 그러면 2, 4,
6 원소 될 거예요. 또 이번엔 2랑 1, 2랑 3, 2랑 5 다 더해. 그러면 3, 5, 7 세로로 그냥 쓸게요. 그 다음에 3도 다 똑같이 해보시면 4, 6, 8 그리고 5, 7, 9 마지막으로 A니까 A 더하기 1, A 더하기 3, A 더하기 5까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집합들 안에 원소들인 건데, 자, 이렇게만 해버리면 원소가 15개나 나와버리죠. 네, 생각해봐. 집합은 없어지는 것들이 있죠. 중복되어 있는 거는 지워줍니다. 6 지워주고요. 4 공통으로 있는 거 지워줘. 5 그리고 7도 지워줘. 됐습니까? 자, 일단 4개 정도 지웠는데 아직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야. 아직 11개나 있습니다. 근데 원소의 개수 10개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적절히 또 여기서 겹치는 게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 자, 생각해 봅시다. 지금 A라는 녀석이 가장 어땠으면 좋겠대? 최대였으면 좋겠대요. 자,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가장 작은 A 플러스 1이 여기 있는 9랑 똑같아지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 더하기 1이 9가 되는 순간에 어차피 그럼 A가 일단 8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A가 8이면 나머지 애들은 11, 얘는 13이 되겠고요. 얘는 9가 되면서 겹쳐서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러면 원소의 개수도 10개고, 네, 될 수 있는 A 값도 가장 최대였을 테고. 자,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A의 값은 8인 겁니다. 이렇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55번입니다. 자, 55번에 지금 집합 X 1, 2, 3, 4, 5, 6이라고 나와 있고요. 두 부분 집합 A랑 B가 있는데 다음 조건에 만족한답니다. 집합 B가 X다. 그리고 A 교집합 B는 2랑 3이다. 그랬을 때 A의 원소의 합, B의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그러면 생각합시다. 지금 A라는 집합은 우선은 2랑 3을 원소로 반드시 갖고 있을 거고요. B도 마찬가지로 2랑 3을 원소로 갖고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이외에는 A랑 B는 겹치는 게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나왔느냐? A 합집합 B가 X가 됐습니다. 자, 그 말은 즉슨 X의 모든 원소가 A 또는 B에 무조건 들어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2, 3을 제외하고 1, 4, 5, 6이 있습니다. 자, 1, 4, 5, 6이 A 아니면 B 어딘가엔 들어가긴 해야 돼요. 근데 두 곳 다 들어가면 됩니까? 그건 안 되죠. 왜냐면 두 곳 다 들어가 버리면 교집합이 2랑 3뿐만 아니라 그 다른 것도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이고 4고 여기가 5고 6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여기가 5, 6이고 1, 4일 수도 있고. 자, 근데 걱정할 건 없는 게 어차피 구하고자 하는 게 A의 집합을 정확하게 구해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 그냥 A의 원소의 합, 심지어 더하기 B의 원소의 모든 합. 이기 때문에 어떻게 배열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A의 원소의 합 그냥 다 더해보시게 되면요, 뭐 나와? 10 나와요. 그리고 B의 원소의 합 다 더해보시면 16 나옵니다. 네,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26인 겁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1, 4, 5, 6이 한 번밖에, 무조건 어쨌든 어딘가에 들어가긴 하는데 한 번밖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합은 항상 일정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면에선 좀 구하고자 하는 걸 잘 보셨어야 했겠죠.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56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56번입니다. 56번은 차근차근히 좀 문제 풀어 나가 보시면 좋겠죠. 지금 나와 있는 조건에서 다음 조건에 만족하는 B가 있답니다. 그랬을 때 구하고자 하는 거는 얘인데요. 그러면 결국 엔딩만 먼저 보자면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을 찾아서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그 다 원소를 합해달라고 하는 거겠죠. 차근차근 그 문제를 좀 해석해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B 차집합 A가 4랑 7이 나온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B의 원소로 4랑 7이 있다라는 걸 일단 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7개가 나온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것도 무슨 얘기냐? 지금 A 합집합 B의 여집합, 근데 이게 바로 생각이 나나? A 합집합 B의 여집합. 생각이 나면 되는데 만약에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도 괜찮습니다. 얘 드모르간에 보시면요, A 여집합, 교집합 B입니다. 이거의 여집합이에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얘는 요 B랑 A랑 순서만 좀 바꾸시면 B 교집합, A 여집합의 여집합이에요. 그럼 가운데가 어떻게 바뀌어요? B 차집합 A로 바뀐다는 것. 제가 요거 이렇게 바뀐다는 것 많이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B 차집합 A의 여집합이랑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난 이 녀석의 원소의 개수가 7개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아까 전에 B 차집합 A가 4랑 7이었어. 그럼 나머지 B 차집합 A를 제외한 영역은 원소가 7개 있다는 얘기니까 총 전체 영역의 원소의 개수는 9개가 있다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집합이 정의되기를
자 k 이하의 자연수라고 돼 있었으니까 여기서 나는 k가 9라는 걸 이제 유추를 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k는 9인 건데, 자 그러고 나서 내가 k가 9였을 때 그거보다 좀 작거나 같은 m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a라는 녀석이 m의 약수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은 m이라는 녀석은 절대 4, 7, 8은 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왜 그게 안 됩니까? 라고 하시면 비차집합 A의 원소로 4랑 7이 있었습니다. 자, 즉 A에는 4랑 7이 없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A한테 4랑 7이 없었으려면 A의 원소로 만약에 M이 4였었으면 4의 약수니까 1, 2, 4가 나와버렸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러면 안 된다고. A엔 4가 있으면 안 돼요. 또 7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4, 7, 8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 7, 8 안 되는 것도 됐고,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할 거는요, 지금 남원 조건에 A의 모든 원소의 합이랑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서로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A의 생각해 보시면은 A랑 B랑 겹쳐 있는 건 생각하지 말고 A랑 B랑 서로 원소의 합이 똑같다는 얘기는 현재 여기 A 차집합 B 영역이랑 B 차집합 A 영역의 합이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B 차집합 A 영역에 이미 4랑 7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합이 11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A에서도 원소가 합이 11이 나와줘야만 한다라는 거, 요거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m의 값이 될 수 있었던 애가, 자 9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1, 2, 3 그리고 4 안 됐고요, 5, 6, 7, 8, 9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일 수 있을까? 없어요. 그러면 1의 약수는 1밖에 없으니까 숫자가 너무 작잖아. 2도 안 돼요, 3도 안 돼요, 5 될까? 1이랑 오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후보는 6 아니면 이제 9인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6이었다고 쳐봅시다. 6이라고 한다면은 A의 원소가 뭐가 있느냐, 1, 2, 3, 6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둘의 합이 3, 6 하고 이제 12가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겹치는 게 있나? 뭐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나? B가 뭐 자음 조건에 만족한다 했어. 근데 B차집합에 있는 4랑 7이고 원소의 개수가 9개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2, 3, 6이 있어. 그러면은 5 더하기 6이니까 저기가 되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해도 되느냐, 지금 A가 현재 1, 2, 3, 6이라고 쳤을 때 그러면 결국 각각의 그 교집합을 제외한 영역들끼리 합이 똑같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A의 원소로 2랑 3이랑 6이 이쪽에 위치하고 1이라는 게 공통으로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은 이 둘이 서로 합이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괜찮은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M이 9일 때도 한번 해보셔야겠네요. 네, M이 9일 때도 해봐야 됩니다. 자, M이 9라고 한다면 A의 원소는 3, 9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합이 11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얘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난 여기서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의 원소의 합을 구해야 되는 건데, 자, A 합집합 B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 1, 2, 3, 4, 6, 7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는 자 5랑 8이랑 9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 더해 주시게 되면요, 정답은 22가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5번입니다. 괜찮습니까? 조금 생각하는 게 까다롭긴 했죠. 네, 이렇게 하고 다음 57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57번입니다. 전체 집합 U 나와 있고요. 요거의 두 부분 집합 A랑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A 교집합 B가 3과 5, 그리고 다음 요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1이랑 7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중요한 조건이 나와 있는데, 자, A의 원소의 총합 B의 원소의 총합의 2배랍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조건들을 좀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현재 A 교집합 B의 원소가 3이랑 5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 말인즉슨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 즉 여기 바깥쪽이 1이랑 7이 원소로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시고, 근데 요 A의 원소의 합 그리고 B의 원소의 총합 물어봤으니까 저는 그러면 교집합을 제외한 이 부분의 총합을 A라고 두겠고 여기를 B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SA라는 녀석은 A 더하기 8로 둘 수 있겠고, SB는 2배 하시게 되면요 8 플러스 B를 2배 하면 되니까 16 플러스 2B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요거 관계식 풀어주시게 되면요 A 마이너스 2B는 8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할 건 전체 집합 1부터 8까지 해서 이 나머지 애들을 제외하고 나서 1, 7, 3, 5 제외하고 나서 자, 남은 원소가 뭐가 있습니까? 자, 남은 원소로는 2,
4, 6 그리고 8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절히 어떻게 해야지 가장 좋은 방법일까 생각을 할 때 몇 가지는 그냥 해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만약에 A의 합이 그냥 4였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4 하나만 들어가고 2, 6, 8이 이쪽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A가 4인 순간에 자 A가 4란다. 만약에 B가 4였다고 해볼게요. B가 원소 하나가 딱 4밖에 없어요. 그러면 2, 6, 8은 자동으로 요 집합 A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스몰 a가 2, 6, 8을 다 더한 16이 나오게 될 텐데, 자 B가 4이고 그러면 자동으로 A가 16이 나오게 될 텐데, 자 요식 만족하나요? 못하나요? 하죠. 그렇게 해서 즉 A라는 집합은 원소로 2, 3, 5, 6, 8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녀석은 3, 4, 5가 되겠다라는 거. 선생님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좀 해봐야 됩니까? 안 해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하면은 글쎄요. 그래도 뭐 그냥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시간 잡아먹는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문자의 개수에 비해서 조건들이 나온 게 조금 부족하죠.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딱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경우를 하시다 보면은 B가 원소가 그렇게 많으면 안 되겠구나, A가 훨씬 더 합이 커야 되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적절하게 몇 번만 해보시면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다른 거 생각하라고 해봤자 여러분들 어려워서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트라이 하는 거 매우 노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문제 풀이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58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58번입니다. 58번도 여러분들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체 집합에 두 부분 집합 A랑 B가 있는데요. 다음 조건들을 만족해야 된답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B차 집합 A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조건을 이용해 볼 텐데, 우선 A라는 집합이 있고 여기 B라는 집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A 합집합 B의 원소는 5개고요. 그리고 A차 집합 B는 2개. 그리고 자, 여기 3번 4번 조건이 좀 이렇게 특이하죠. A가 A의 원소이면 2분의 A 플러스 1이 B의 원소이거나 또는 2분의 A 플러스 8이 B의 원소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해석을 해볼 때 우선 만약에 A가 1이었어. A가 1이었으면 그 B의 원소로 2분의 A 플러스 1, 자, 즉 2분의 2가 B의 원소이거나 또는 2분의 9가 B의 원소여야 합니다. 자, 근데 선생님 2분의 9가 B의 원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체 집합이 자연수로 되어 있는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랑 B이기 때문에요. B가 이런 분수를 원소로 가질 수는 없어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이 A가 1일 때는 B도 1을 원소로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짝꿍을 좀 맞춰보시면요. 자, 제가 만약에 스몰 a가 1이었어. 즉 A의 원소가 1이었어요. 그럼 B의 원소도 1을 무조건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를 만약에 A가 원소로 갖게 되면요. 이때는 B는 5를 원소로 갖게 돼요. 이런 식으로 짝을 좀 맞출 수 있는데, 이 짝을 좀 다 찾아보시게 되면요. 나열해 볼게요. 4, 6, 그리고 5이면 3, 그리고 6이면 7, 다음에 7이면 4, 그리고 8이면 8이다. 자, 이 정도로 짝꿍을 맞출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지금 결국 구하고자 하는 건 B 차집합 A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온 시선은 자, 이쪽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이쪽에. 맞죠? 쟤네들 저 값이 가장 좀 컸으면 좋겠다. 최대값부터 좀 해볼 텐데요. 자, 최대값을 생각할 때는 여기 있는 숫자가 가장 좀 컸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뭘 생각하면 되느냐? 여기에 8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7이 있었으면 좋겠다. 6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제일 해피엔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만만치는 않죠. 그렇게 되려면 자, 뭘 이제 조건을 생각해 봐야 되느냐? A에서 A 차집합 B의 원소가 무조건 일단 2개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원소가 2개는 있어야 되는데, 자, 2개 적절히 해가지고 선생님 6, 7, 8 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우선 생각합니다. 자, 8이면 8이 된다. 자, 여기다가 8 넣으면은 여기도 8 되긴 할 텐데, 자, 이래버리면은 소용이 없잖아. 그럼 교집합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B 차집합 A의 원소의 합이 최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일단은 여기다가 8 넣는 거는 기각. 자, 그럼 이번엔 자 7이 되게끔 하려면은 여기 원소가 6이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6이면 괜찮겠구나. 자, 그러면 6이면 7인데요. 자,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6과 6이 교집합이 돼버려서 이제 사라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은 여기 B 자리에 6을 두는 건 좀 욕심인 것 같아. 자, B 6인 거 제외해 놓고요. 자, 그러면은 8이랑 7이 있어.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게 누구예요? 5가 있죠. 자, 그러면 5가 여기 넣어주려면은 요 A에서 2가 원소이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B는 원소로 5를 갖겠고, 일단 둘이 서로 교집합은 없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가장 최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 더해 주시게 되면요, 그 최대값은 2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 있는 원소가 가장 좀 작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실 제일 좋은 건 1, 2, 3이면 사실 제일 좋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가 1이라고 쳐보고 여기 2랑 3이 나올 수 있도록 해볼 건데, 자, 사실 선생님 여기서 A가 1이면 되지 않습니까? 1이면 1이다. 자, 그러면 여기가 교집합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가 사라져버리죠.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집합이 안 되도록 1은 제외시킬 거고요. 다음에 여기 2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자, 3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3 집어넣으면 여기가 2가 돼요. 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3이 좋아요, 나빠요? 없어져야 되죠. 교집합이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얘를 사라지게 해놓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 또 1, 2 그러면 그 다음엔 4네. 여기가 4가 되게끔 하려면 여기 원소가 7이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1, 2, 4로 만들고 3, 7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합이 이제 7인 게 최소값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문제를 보시면은요, 네, 27이 없습니다. 네, m 더하기 n을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을 했을 때 27이 없어요. 그러면 뭔가 더 작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 어떻게 작게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은요, 차라리 B의 원소가 꼭 3개일 필요는 없잖아요. 2개일 수 있다면 2개인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1, 2, 3, 4에서 원소의 개수를 좀 줄여보려고 할 텐데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나왔던 4랑 2랑 1을 생각해 볼게요. 2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어떻게 돼 있어야 했어서 여기가 3이 나왔어야 했었고요. 그 다음에 4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가 7이었어야 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꼭 1이 있을 필요는 없고, 자, 그 대신에 요 A가 1이면은 A가 1을 원소로 가지면 B도 1을 원소로 가질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는 1이 이렇게 교집합의 원소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도 5개인 거 만족했고요. 그 다음에 A 차집합 B도 원소가 2개인 것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B는 최소한 원소는 2개는 있었어야 했었어요. A가 원소 2개는 있어야 되니까 차집합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 B의 차집합의 최소값은 합이 6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돼서 정답은 2번 26이 되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이거 좀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풀었지만 사실 이거 되게 고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59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59번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요, 이제 이렇게 AK라고 나와 있는 걸 갖다가 좀 새롭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연수 K를 갖다가 거듭제곱한 수들의 1의 자리의 수만을 모아놓은 집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못 알아들으실까봐 이렇게 예를 들어까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A3이라고 하는 집합에는 1이 원소로 들어가느냐 묻고 있어요. 그러면은 해보시면 되겠죠. 자, A3이라는 녀석은, 자, 3의 거듭제곱 해봅시다. 자, 3, 9, 3, 9, 27이니까 7, 그 다음에 3, 7에 21이니까 또 1 될 거예요. 1의 자리만 갖다 놨습니다. 자, 그 후에는 다시 반복되죠. 3, 9, 7, 1. 자, 그러다 보니까 집합 A의 원소로는 1, 3, 7, 9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1을 원소로 갖겠죠. 참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A6은 A3의 부분집합이니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A6도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A6은 어차피 계속 6만을 원소로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6의 제곱은 36, 216 이런 식으로 1의 자리는 항상 6일 거예요. 자, 그런데 A6의 원소가 A3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다음에 디귿 A3의 n제곱은 A3이 되는 자연수 n이 존재하니?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 A3의 n제곱 생각해 볼까요? 뭐 n이 뭐 여러 개 아무거나 될 수는 있으니까 뭐 2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3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지금 3이라고 했던 녀석은 아까 전에 4를 주기로 계속해서 반복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3의 거듭제곱 중에서도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 3의 4승까지는 뭐 그냥 서로 다 각각의 개성이 있겠지만 3의 5승부터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선생님, 근데 그게 전 확신이 안 드는데요. 저도 확신은 안 들죠. 그런데 이제 기왕 이제 숫자 넣어서 노가다를 해봐야 된다고 하면은, 기왕이면은 이렇게 이 네 가지 n이 1이 아닌 무언가 1보다 좀 더 커야 된다고 했었죠. 1이 아닌 무언가로 한다고 했을 때는 5를 한번 먼저 넣어보겠다 이거지. 자, 됐습니까? 그러면 3에 n이 5였다고 쳐봅시다. n이 5였다고 치면은 3의 5제곱의 거듭제곱, 그러면 3의 5제곱 하나, 3의 5제곱의 제곱이니까 3의 10제곱, 그 다음에 3의 15제곱, 3의 20제곱 뭐 이런 식인데, 자, 우리 아까 전에 3을 거듭제곱 해봤었을 때 3의 1승은 그냥 3, 3의 2승은 9, 3의 3승은 7, 3의 4승은 1이었었습니다. 1의 자리가. 자, 그러고 나서 3의 5제곱부터는 다시 3으로 반복해서 돌아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그냥 3인 거고요. 얘는 9, 얘는 7, 얘는 1이 되는 겁니다. 3의 10승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3의 10승은 이쪽쯤에 위치하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면은 3의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9제곱, 10제곱. 3의 10제곱 이 두 번째 줄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여전히 9인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약간 옛날에 복소수 거듭제곱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다. 자, 그러므로 디귿은 요 3의 5제곱도 1397이 나올 거기 때문에 1379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3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나오게 됩니다. 되셨죠? 다음에 60번 가보겠습니다. 60번에 지금 이번엔 AN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N과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억에서 오른쪽에 뒀을까요? 기억. 자, A2라고 나와 있는데요. A2는 2와 서로소인 자연수니까 자, 홀수들만 다 쭉 나열하면 될 거예요. 다음에 A4. 자, A4랑도 자, 이제 4랑도 서로 소이려면 어쨌든 짝수이면 절대 안 되고 홀수여야만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도 1, 3, 5 땡땡땡 홀수들만 갖다 놓으시면 돼서 둘은 같은 집합이니 같은 집합이 맞습니다.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에 A3과 A6은 같니 묻고 있는데, 자, A3은 지금 3이랑 서로 소여야 되다 보니까는 1, 2 또 4, 5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런데 A6, 6과 서로 소이려면요 짝수여도 안 됩니다. 맞습니까? 짝수여도 안 되고요. 짝수 중에서도 이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짝수 중에서도 안 되는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6이랑 서로 수인 거 생각해 보면요 1, 3, 5, 7, 땡 4랑 2나 6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집합이 서로 같다고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므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다음에 디귿으로 A6은 A3 교집합 A4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6이라고 하는 녀석은 사실 이제 1, 3, 5, 7로 이렇게 뭔가 홀수처럼 써놨지만 3이어도 안 되잖아. 죄송합니다. 이거 3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잘못했어요. 이게 사실 그냥 조건제시법으로만 나타내고자 한다면 A6은 원소를 X를 원소로 갖는다. 근데 6이랑 서로 소이려면 그 X는 절대로 짝수여서는 안 된다. 2K여서는 안 된다. 또 그 X는 절대로 3K, 즉 3의 배수여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A6의 정의인 건데,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A3과 A4의 교집합이라고 해볼게요. A3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자, 원소로 3의 배수를 갖지만 않으면 됩니다. 3과 서로 소여야 되니까 맞습니까? 3과 서로 소여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4는 자, A4는 아까 전에 누구랑 똑같았냐면 A2랑 똑같았습니다. 그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X가 자 그냥 A2라고 생각해서 짝수만 아니면 됩니다. 되셨어요? 여기 짝대기를 빼먹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 A3 교집합 A4는요 즉 2의 배수여서도 안 되고 3의 배수여서도 안 된다. 자, 근데 그거인 즉슨 A6이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얘기가 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문제풀이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또 61번부터 70번까지 문제 푸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